서울 면적보다 2배가 넓지만 인구는 서울보다 332배나 적은 지역.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인 오지 중의 오지. 투명알이 많지 청정한 시골이지만 한산약수로 반죽을 치대고 이태리 전통 방식으로 화덕피자를 굽는 신기한 마을. 마을 곳곳이 해발 1200m가 넘는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경북 봉화입니다. 놀랍게도 봉화는 동해안의 해산물을 우리나라 더 깊은 내륙으로 옮겨간 보부상들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이었는데요. 이곳에는 목숨을 걸고 짐을 날랐던 보부상들의 땀과 애환이 서려있는 특별한 트레킹 코스, 그리고 험준한 백두대간이 만들어낸 그림 같은 호수를 끼고 도는 신비한 데크길이 숨어 있습니다. 푸릇한 봄 기운이 넘쳐나는 옛 보부상의 거친 숨결과 맑은 호수의 윤수를 온전히 마주할 이번 걷는 여행.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청량리역에 왔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의 목적지는 워낙 물 맑은 오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KTX를 타고 무궁화호로 한번 환승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8번 타는 곳에서 5시 40분에 출발하는 701 KTX 이음열차에 몸을 실습니다.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벌써 환승 지점에 도착했네요. 하차해볼까요?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약 1시간 30분을 달려 경북 영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영주역은 방금 지나온 서울 청량리역과 경북 경주시를 잇는 중앙선, 강원도 강릉시를 잇는 영동선, 그리고 경북 김천역을 잇는 경북선 등이 교차하는 경북의 핵심 철도 요충지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영동선으로 환승해 산속 깊은 오지마을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7시 57분에 영주역에서 출발하는 1771 무궁화호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오지마을로 들어가는 열차답게 객차는 1양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탑승해 볼까요? 열차는 작지만 필요한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호차 객실 맨 앞자리는 장애인 좌석 2석이 있네요. 영주역을 떠난 무궁화호는 더 깊은 경북 산골짜기 마을로 들어갑니다. 열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써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럼 하차해 볼까요? 영주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약 15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경북 봉화역입니다. 봉화구는 전체 면적이 서울의 2배에 달하지만 인구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약 93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비교하면 그 수가 무려 332배나 차이 나는데요. 그만큼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물이 좋기로 유명해 한적한 산세를 오롯이 느끼며 오지 트레킹을 즐기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걷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산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봉화역을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봉화역에서 길을 따라 약 10분을 걸어 봉화 공용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있는 터미널의 풍경이 참 정겹죠? 여기서 9시 35분에 출발하는 오전 약수탕행 21-1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서 터미널 근처에 있는 김밥천국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7,000원짜리 제육덮밥을 시켰는데 양이 푸짐해서 든든하게 식사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다시 버스를 타러 터미널 승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무랴 방면으로 가는 6번 승차홈에서 21-1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참고로 봉화군 시내버스는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는 공짜 버스인데요. 요즘 인구가 적은 도시는 이렇게 버스비를 받지 않는 곳이 많아 대중교통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 참 좋네요. 물론 저 같은 여행자들보다는 시내버스를 많이 타시는 마을 주민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적한 봉화군의 창밖 시골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제가 탑승한 21번대 버스는 봉화군의 북서쪽에 위치한 무랴면으로 이동하는데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백두대간의 소백산맥과 가까워져 창밖으로는 이렇게 높고 험준한 산세가 드러납니다. 이런 험준한 오지에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가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창밖 시골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습니다. 봉화 공용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약 25분을 달려 생달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건너편 정류장에서 왼쪽을 보면 외시버선길이라 적힌 팻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진한 보라색 화살표를 따라 왼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한 분 정도 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잘 정돈된 나무 데크길이 나오는데요. 이 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 됩니다. 데크길을 따라가자 험준한 산맥들의 포근이 감싸진 거대한 호수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백두대간의 험준한 골짜기에 둑을 막아세운 거대한 저수지인 무랴 저수지입니다. 무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랴면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제1지류인 내성천의 발원지로도 유명한데요. 과거 무랴의 물자 역시 물을 소리나는 대로 빌려 썼다는 유래가 있을 정도로 수원이 풍부해 농사가 잘 되던 곳이라 합니다. 저수지를 병풍처럼 휘감은 웅장한 산세를 보고 있으면 비가 내릴 때마다 얼마나 풍부한 생명수가 이곳으로 모여들지 고스란히 짐작이 됩니다. 그럼 편안한 데크길을 따라 개방감 좋은 무랴 저수지를 바라보며 한번 걸어볼까요? 주변은 온통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무랴 수변공원만큼은 경사가 거의 없어 걷는 여행을 즐기기 아주 좋습니다. 주변에는 쉴 수 있는 정자와 의자도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가기 좋네요. 신나게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저수지 윗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작게 형성된 마을도 있었는데요. 잠시 휴식을 취할 겸 주변에 피어있는 겹벚꽃을 구경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군요. 꽃 구경을 마치고 이번에는 저수지 반대편 길을 걸어봅니다. 반대편 길은 아까보다 숲이 울창해 또 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걷기 좋네요. 숲길을 빠져나와 이번에는 저수지 수문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무랴 저수지의 풍경도 참 신비롭죠?
분명 같은 저수지지만 걷는 곳마다 풍경이 새로워서 지루하지 않게 걷는 여행을 즐기기 딱입니다. 반대편으로는 무랴면에 또 다른 마을도 보이네요. 계속 저수지를 왼편에 두고 처음 버스에서 하차했던 생달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반대쪽도 역시 데크길이 잘 깔려 있어 걷기 편해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저수지의 풍경이 참 아름다웠는데요. 저수지를 둘러싼 백두대간의 웅장한 능선이 맑은 수면에 그대로 비쳐 자아내는 그림 같은 풍경이 참 예술이죠. 길을 따라가면 갈수록 점점 저수지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오직 봉화군에서만 볼 수 있는 수려한 풍경이 너무 멋있네요. 그렇게 무랴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생달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류장 오른쪽 방향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다음 목적지가 나옵니다. 길을 따라가자 갑자기 화덕피자라 적힌 커다란 간판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마침 점심시간이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럼 피자를 먹으러 가볼까요? 이곳은 외시버선길을 관리하는 봉화객주 바로 옆에 위치한 화덕피자집인 봉화객주 화덕피자입니다. 봉화군 오지 시골 마을에 갑자기 이런 세련된 화덕피자집이 있다니 참 신기하죠? 참고로 이곳 주변은 위장병과 피부병에 큰 효험이 있다 전해지는 오전약수가 나오는 오전약수관광지로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화덕피자집을 지나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혀끝을 톡 쏘는 강한 탄산 맛이 특징인 오전약수터가 나옵니다. 이 약수는 조선 성종 때 한 보부상이 발견한 이후 전국 약수대회에서 1등으로 선정될 만큼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 일반적인 약수물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톡 쏘는 맛이 참 신기했습니다. 봉화객주 화덕피자는 이 오전 약수로 도우를 반죽하고 임실치즈를 올려 커다란 화덕에 구워내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루꼴라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요. 봉화군 오지 산골마을에서 세련된 화덕피자를 먹는다는 것과 신기한 오전 약수로 반죽을 했다는 스토리가 일반적인 피자집에서는 느끼기 힘든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외시버선길을 걸으러 무랴면에 오신다면 화덕피자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이제부터는 무랴면 위쪽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아까 걸었던 무랴 수변공원 데크길은 26년 6월 6일 현충일에 진행되는 외시버선길 함께 걷기 행사의 쇼코스와 동일한데요. 쇼코스의 길이는 4.8km로 1시간 30분 정도면 트레킹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옛 보부상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던 백두대간의 박달령을 지나는 롱코스 구간도 걸어볼 계획인데요. 6월 6일 행사 당일에 오시면 봉화역에서 8시 15분에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 그리고 주 행사장인 봉화객주 앞 공영주차장에서 무랴저수지 입구이자 코스 시작점인 생달 정류장 인근까지 수시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외시버선길 함께 걷기 행사는 6월 6일 현충일을 추모하는 취지로 참가비 2만원 중 만원은 영웅의 집이라는 대한민국 유공자 주거 개선 캠페인에 기부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편하게 걷는 여행도 즐기고 기부도 해보면 참 좋겠죠? 마지막으로 오전 약수터 인근에 있는 봉화 청소년 미래환경센터에서 숙박 연계도 진행한다 하니 숙박을 하며 천천히 걷기 행사에 참여하길 원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숙박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롱코스를 걸으러 출발해 볼까요? 저는 먼저 오전 약수관광지에서 롱코스의 종점인 박달령 임도 입구까지 올라가 거꾸로 박달령을 찍고 다시 오전 약수터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코스를 걸었는데요. 행사 당일에는 종점에서 행사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하니 참고하면 좋겠죠? 박달령 임도 입구에서 산길이 아닌 포장도로를 따라 박달령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해발고도 1239m의 선달산과 1244m의 옥돌봉이 만나 이어진 거대한 소백산맥 능선인데요. 이 길은 과거 동해안에서 경북 내륙이나 강원도로 물자를 팔러 갔던 보부상들의 땀과 눈물이 밴 생존의 길인 박달령입니다. 학창시절 역사 공부를 할 때면 냉장고도 없던 그 옛날에 어떻게 내륙 사람들이 해산물을 먹었는지 궁금했는데 모두 이 보부상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길이 잘 닦여 있지만 터널이나 포장도로가 없던 시절에 염장이 된 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날랐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도심 속에서는 절대로 느껴볼 수 없는 오직 깊은 오지 산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과거의 흔적이라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선달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임도 주변으로는 평소에는 보기 힘든 신기한 식생들이 많아 지루하지 않게 걷는 여행을 즐기기 좋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길을 따라가니 제법 고도가 높아졌습니다. 아까 숏코스를 걸음해봤던 무리아 저수지도 잘 보이네요. 계속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시 오전 약수터로 내려갈 수 있는 박달령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의자에 앉아 잠시 목을 축이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부터는 산길이라 아까보다 더 가까이서 나무들을 구경하며 걸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때가 점점 날이 따뜻해지는 봄날이라 새롭게 돋아나는 나뭇잎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난 연두색 이파리들이 하나둘 모여 아까 멀리서만 보였던 울창한 숲 군락을 이룬다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울창한 식생들과 키보다 높은 흙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박달령에서 약 1시간을 걸어 다시 오전 약수터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니 시원한 폭포가 저를 반겨주네요. 이때 마침 날씨도 맑게 개서 더 푸릇한 소백산맥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마셨던 오전 약수를 다시 한번 마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총 길이 11.8km의 외시버선길 함께 걷기 롱코스를 걸어봤는데요. 다시 봉화터미널로 돌아갈 때에는 오전 약수탕 정류장에서 21번대 버스를 타면 됩니다. 저는 16시 5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다시 봉화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영주역으로 가는 무궁화호는 18시 35분에 있어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17시 55분에 고속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봉화 트레킹을 마치고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험준한 백두대간이 만들어낸 그림 같은 비경을 따라 걸었던 외시버선길 12코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수려한 자연경관과 오지 시골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6월 6일 현충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외시버선길 함께 걷기 행사를 통해 봉화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